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또 변수들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역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를 환율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환율,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제 1,100원을 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96원 이 시각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원달러 환율이 1년 만에 1,100원 선이 이제 깨졌습니다. 어제 환율이 1,098.2원으로 마감하면서, 지지선 역할을 하던 1,100원이라는 숫자의 앞자리가 이제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 기업과 국내 경제에 큰 문제가 오는 것이냐, 하고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국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되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우리나라로 몰렸고, 또 유럽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달러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화됐기 때문에 최근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환율은 앞으로도 이제 스페인 위기나 재정 절벽 등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 우려만 부각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속도 조절을 거치면서 완만하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나빠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주가 차트와 환율 차트를 동시에 겹쳐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통상 그 환율 차트와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외환 해지를 통해서 달러와의 변동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고요. 국내보다는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양이 국내에서 그 제품을 공급하는 양보다 많아진 요즘에는, 각 나라의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어저께 현대차의 경우에서 본 것만큼, 달러 환율에 그 실적이 그다지 심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변동성이라든지 속도만 완만하게 조절된다면 크지 않을 전망이고요. 오히려 환율 하락 시 그 여행객 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그 항공주라든지 해외 판매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서 수익성 개선되는 은행주,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제철이나 음식료 업종 등은 수혜도 볼 수 있는 만큼 동전의 양면을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원화 강세의 수혜주에 또 집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윈도우 8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우 8을 세계 동시에 또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이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출시가 되면 좀 써볼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운영체계인 윈도우 8을 세계에 동시 출시하고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윈도우 7을 출시한 이후에 3년 만에 새로운 그 모습으로 내놨는데요. 윈도우 8은 새로운 사용자 환경과 함께 윈도우 스토어라는 데서 그 스마트폰처럼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기존 윈도우 OS와는 가장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PC를 켜는 일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만큼 침체가 이제 글로벌 PC 시장에 계속 되었었는데 윈도우 8 출시를 계기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윈도우 그 8 출시와 더불어서 그에 따른 수혜주나 관련된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윈도우 8이 아시다시피 터치 스크린 방식을 PC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만큼 대형 스크린 패널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인데요. LG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업체와 더불어서 코스닥의 중대형 터치 스크린 관련 업체인 ELK 등도 관심을 가져야 될 듯 싶고요. 또 일단은 이제 고사양의 D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만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도 큰 수혜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터치 스크린 관련 업종 등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5와 더불어서 아이패드 미니, 또 이번에 윈도우 8 출시까지 겹쳐진 그 현재의 상황과 전혀 무관해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관련주의 동향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은 투자 심리입니다. 정말 시장이 불확실성 변수로 가득 차면서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참 위축되고 실제로 지점에 있으면 어떤가요? 아, 참 답답합니다. 예, 그렇죠. 입사한 지 11년, 12년째 들어서고 예. 있는데요. 올해처럼 답답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국내 증시 역시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5일 만에 장중 1904포인트 선까지 밀렸다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하루는 불안감이 있고 또 하루는 기대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자칫 매매 타이밍을 이제 역방향으로 타게 되면 손실만 커지게 될 수 네. 있거든요. 기업 실적이라든지 미국 대선 또 한국 대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보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섹터나 정책 방향에 대한 설정도 당선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속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중되면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 중국의 호전된 경기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이제 상황이 반전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순간이 올 텐데요. 어제 장중에 급반등한 자동차주라든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대형주 이런 것들의 최근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묻혀졌던 대내외 호재들이 다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대내적으로 현재는 강력한 경기 회복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발표된 애플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관련 영향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라든지 미국 대선 등은 어차피 2주 정도 뒤면 조만간 네.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투매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강세장은 이제 비관론에서 싹튼다는 증시 격언이 아니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이제 차분히 종목을 점검해 보시고요. 올해는 이제 힘든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건설 등이 되겠는데요. 지금 힘이 드시더라도 차분히 관망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전략이 어차피 지금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을 매도하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셨다가 어저께처럼 장중에 급락하게 되면 또 손절매를 하고 오신 그렇죠.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보다는 관망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나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이제 말처럼 계좌에 반드시 일정 부분 현금을 늘 보유하고 계신다면 장중에 이제 급등락 시 짧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게 되더라도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예. 그래서 주식은 이제 투자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정 수준의 현금이야말로 이런 게임에서 이기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자신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성격을 잘 생각해 보신 이후에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